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양철입니다. 오늘은 수익 있는 플랫폼 코인, 썬더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썬더코어는 썬더 토큰이라는 명칭으로 먼저 활동한 것 같은데 현재는 썬더코어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래도 토큰이었을 때는 토큰 명칭을 지내다가 코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코어라는 것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썬더코어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업비트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총 공급량은 100억 개로 이더리움의 약 100배, 이오스의 약 10배이고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물량에 따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 유튜브 영상 제목처럼 썬더코어의 핵심은 바로 이 3명입니다. 이 3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머지 직원들은 소개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썬더코어는 중국 코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만 코인입니다. 본사도 대만에 있고 CEO도 대만 사람입니다. 일단 CEO부터 설명하겠습니다. CEO인 크리스 왕은 대만 사람으로 22살 때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받았죠. 학사는 버클리 대학교로 추정됩니다. 링크드인을 보니까 버클리 대학교로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셜 게임 업체 플레이돔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디즈니에 약 6천억 원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랑 이제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상사평가 사이트, 직장 상사를 평가하는 사이트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봤었을 때는 4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나 실제는 30대 중후반에서 약간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EO도 포브스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사실 이 회사의 주요 인물은 기술을 담당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입니다. 우선 썬더코어의 수석 과학자이며 CTO로 예상되는 일라인 시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데 코넬 대학교는 아이비리그죠. 즉 우리나라 서울대의 이제 컴퓨터 과학 교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썬더코어의 수석 과학자인 일라인 씨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카네기 멜론은 컴퓨터 과학 학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또 수편의 블록체인 논문을 썼는데 또 IC3라고 하는 그런 곳의 공동 창업가입니다. 이 곳은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수많은 이러한 상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라인 씨의 웹사이트인데요. 이와 같이 개인 웹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인 씨의 이 제가 네모를 칠한 이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쓴 것을 볼 수 있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2011년부터 연구를 해왔었고 이와 같이 2012년에 논문을 낸 것으로 보아 약 1년 정도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자인 라파엘 페스입니다. 암호 프로토콜 합의 및 게임 이론에 대한 주요 전문가로 MIT, 우리나라 따지면은 카이스트죠.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코넬 대학교 코넬테크의 컴퓨터 과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보다 좋은 스펙을 저는 블록체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뭐 이 정도보다 좋은 스펙이 나오려면은 현재 MIT의 교수나 아니면은 뭐 하버드 그 정도의 교수 아닌 이상은 이 사람보다 좋은 스펙은 현재까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는 파리의 소르본에서 논리 및 철학을 공부한 후 JP 모건 및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라는 금융업계에서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부이 슐렛과 함께 뭐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공동 구현된 고도로 확장 가능한 계산 프로토콜인 어노나이즈를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브레이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브레이브는 이제 웹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컴퓨터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를 만든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발한 브라우저로 즉 암호화폐로 광고를 탈중앙화 시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브레이브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디앱이 브레이브고 토큰은 BAT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회사 직원들이 있으나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금으로 직원들을 뽑은 것 같은데 약 30명 정도로 보입니다. 썬더코어의 4가지 특징은 확장성, 보안성, 속도, 호환성입니다. 썬더코어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는데 기존의 코인들과 좀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4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환성은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썬더코어는 일단 이더리움과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녀석에서 태어났고 이더리움에서 썬더코어로 디앱을 변경하여도 큰 문제가 없이 5분 만에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큰 장점인 솔리디티 개발진과 레퍼런스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환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썬더코어의 블록 상태를 보여주는 썬더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왼쪽에 있는 블록 헤이트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블록의 사이즈, 블록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이 숫자는 블록 하나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을 보면은 이걸 이미지화 시켰죠. 계속 블록들이 거의 약 1초에서 약 2초 정도, 뭐 또 어떨 때는 1초도 안 걸리게 블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봤었을 때는 속도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빠른 처리와 함께 많은 양의, 그러니까 즉 스로풋이라고 하죠. 빠른 처리와 함께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유리합니다. 이는 Fast Pass라는 기능 때문인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다수의 코인들은 51%의 결정을 지지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하는데, 썬더코어는 75%가 넘어야지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코인에 비해서 보안성이 약 50%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합의가 안 될 수 있는 사이드 이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효권으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카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 되고 취소가 되는 상황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체인 측면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신중히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썬더코어는 에이다처럼 대부분이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 논문도 하나가 아니며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반대로 논문만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버립니다. 즉 시스템에 대해서 허황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리는 것이죠. 썬더코어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명칭들이 재미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합의에 관련된 프로토콜 명칭은 썬더렐라로 재미있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N개의 위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 안에서는 리더가 있고 위원들이 존재합니다. 위원들은 쉽게 말했을 때 노드이고, 리더는 이 노드들 중에서 랜덤으로 선출이 됩니다. 위원들이 거래를 처리하면 리더에게 전달을 하고요. 리더는 그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인을 하고 다른 위원회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4분의 3 이상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해당 블럭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패스트 패스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패스트 패스에서 기록을 처리하여 매우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4분의 3이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2분의 1 상황이 되어서 합의가 안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거래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체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슬로우 체인 단계는 모든 거래 기록들을 다 대조하며 체인에 기록합니다. 이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거래를 제출한 리더는 퇴출하게 되고 다시 선출하여 패스트 패스 단계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단에서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패스트 패스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슬로우 체인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패스트 패스 단계의 문제를 4분의 3이라고 하는 강력한 합의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들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은 곧 확장성과 속도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그러했죠. 하지만 썬더코어는 이렇게 두 가지의 블록체인으로 나눠서 확장성 및 속도와 보안과 탈중앙화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썬더코어도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썬더코어에는 썬더렐라라는 프로토콜 외에도 스노우 화이트, 즉 백설공주와 슬리피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셉을 디즈니 공주로 잡은 것 같은데, 썬더렐라가 썬더코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백설공주는 슬리피 모델 때문에 지은 것 같습니다. 스노우 화이트는 리더 선출 내용과 타임스탬프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피 모델은 쉽게 생각했었을 때 오랫동안 활동 안 하는 노드에게 신뢰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논문들이 별도로 존재하며 각각 논문별로 약 70페이지의 방대한 수학적 논문이나 다행히 이 코인을 설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플랫폼 코인들 간의 비교 자료입니다. 썬더코어의 합의 알고리즘은 문제가 발생하면 폴백 시 이더리움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스로풋은, 즉 처리량은 1200 정도가 나오고요, 초당. 이더리움은 약 15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트론은 1000, 이오스는 약 3000 정도 나오는데, 즉 이오스보다는 약간 처리량이 좀 부족하지만 트론과 비슷하고 이더리움보다는 약 50배 정도 처리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 파이널리티 타임, 즉 블록을 만드는 속도가 1, 2초에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블록 만들어진, 어떻게 내가 뭔가 결제를 하면은 1, 2초 안에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오스는 2.5분을 기다려야 되고 트론은 1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컨펌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즉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로 볼 수 있겠죠. 이 노드들의 개수를 볼 수 있는데요. 썬더코어는 일단은 32개에서 500개 정도의 노드가 존재하고요. 여차하면 예를 들어서 폴백시는 이더리움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더리움의 전체 노드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노드는 10,000개가 넘어가니까 완벽한 탈중앙화죠. 그 다음에 트론이랑 이오스 같은 경우는 디퍼스 개념이다 보니까, 즉 트론은 노드가 27개, 이오스는 21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론은 게다가 대다수의 노드가 트론 회사 노드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는 이더리움을 쓰니까 솔리디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개발 툴도 마찬가지로 리닉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월렛이랑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메타마스크라든지 마이더 월렛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썬더코어의 로드맵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만 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썬더코어 0.9 버전 퍼블릭 테스트넷과 메인넷 프리 릴리즈를 런칭하며 3분기에서는 썬더코어 주피터 버전이 나오는데 이때 퍼블릭 메인넷이 런칭됩니다. 이때 오픈소스도 릴리즈 되는 것 같네요. 오픈소스가 릴리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 기반이다 보니까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이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2분기인데 2분기를 보면은 스케일이 10,000 TPS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의 스펙과 언행들을 봤었을 때는 로드맵도 좀 약간 뭔가 진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봤었을 때는 최상의 점수 A+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기술진의 그런 경력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최상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들이 논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논문을 분석할 실력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탄한 기술진과 함께 CEO 역시 컴퓨터 박사 출신의 성공한 창립자 출신으로 흠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더리움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호환하며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위 호환인 모습이 강합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해당 기술을 채용하거나 거래소에서 리스크가 있다며 만들어질 토큰들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으로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코인이 아니라 대만 코인으로 비교적 블록체인의 변방의 나라로 세력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코인과 블록체인들 중에서 최고의 실력자들로 포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썬더코어입니다. 저는 기술력과 발전 등을 고려할 때 A라는 점수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다만 대만 코인이고 마케팅에 실패하고 DM마저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플랫폼 코인으로 가장 중요한 디앱의 참여도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썬더코어는 기존의 이더리움으로 개발된 디앱들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토큰들이 얼마나 썬더코어로 전환을 할지가 관건인데 과연 디앱들이 충성심 높은 홀더들이 많은 이더리움에서 성능으로 갈아탈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양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